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피부의 주름보다 더 깊이 세월을 말해주는 건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보다 더 큰 인상을 남기는 건 색입니다. 단순한 색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색을 고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상도 감정도 인간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약속한 박순자 씨는 옷장을 한참 들여다보다 한 벌의 옷을 꺼냈습니다. 진회색 재킷에 갈색 목도리, 그리고 어두운 밤색 바지를 매치한 그날,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더 피곤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이미 잡혀 있었기에 그 옷차림 그대로 카페에 들어선 순간 친구들이 툭 던진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순자야, 어디 아파 보여.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웃어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옷 색깔이었을 뿐인데. 그리고는 인터넷을 찾아보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65세 이후 우리의 피부색과 분위기, 감정선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색은 오히려 우리를 병들고 지쳐 보이게 만든다는 것. 한 색상 심리학자는 색은 우리의 제2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색은 이미 상대에게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운 없고 위축된 인상을 주게 되는 색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65세 이후에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색상 5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색의 이름만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색이 왜 문제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까지 하나하나 삶의 이야기로 풀어가며 당신이 공감하고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생엔 각자의 빛깔이 있습니다. 그 빛깔을 조금만 달리하면 삶은 더 따뜻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고전 장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본래 색이 없지만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색을 입느냐에 따라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오늘 방송은 그 색을 찾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다시 활짝 피어나도록 그 색의 길을 조심스럽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5세 이후에는 피해야 할 색, 바로 칙칙한 회색입니다. 회색은 중립적인 색으로 무난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무난함이 노년의 얼굴에 닿는 순간 표정에서 생기를 앗아가고 피부톤을 탁하게 만들며 전체적인 인상을 무겁게 합니다. 이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0을 넘긴 그는 젊은 시절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늘 깔끔하게 입고 다녔고 회색 정장은 자신의 단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옷이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만나는 사람마다 예전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 괜찮으세요?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본인이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건 아닌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건강검진도 받아봤지만 의사는 이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녀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 속 순덕 씨는 회색 코트에 회색 머플러, 그리고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더 축 처져 보였고 눈빛은 흐릿해 보였으며 표정도 무표정하게 보였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옷 색깔이 너무 칙칙해서 그래. 밝은 색 입으면 훨씬 예뻐 보일 텐데. 그 말에 순덕 씨는 자신이 입었던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색깔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의 회색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줬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피곤함과 무거움을 더하는 색이었구나. 그 후로 순덕 씨는 옅은 연베이지, 살구빛, 밝은 연하늘색 같은 부드럽고 따뜻한 색의 옷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요즘 피부 좋아지셨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하시네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변한 건 없는데 색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날 다르게 봐. 회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색 자체가 가진 상징 때문입니다. 회색은 감정의 중립, 고요함, 균형을 상징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울함, 무표정함, 노쇠함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 피부의 혈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런 색들이 얼굴을 더욱 창백하고 생기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은 눈의 고백이다. 우리는 말보다 먼저 색으로 감정을 전달한다. 무채색의 옷이 주는 이미지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우리는 자주 놓치고 살죠. 색이란 건 옷장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기분, 인간관계 속에도 스며들어 있는 언어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옷장에 회색 옷이 많진 않으신가요? 그 옷을 입고 난 뒤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오늘 참 괜찮다.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혹은 그 색이 당신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그 회색에 작별을 고해보세요. 당신의 삶에 작은 빛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색, 바로 탁한 올리브색 계열입니다. 특히 카키색이나 진한 올리브색은 군복을 연상시키는 강한 이미지로 한때는 젊음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 색을 입으면 피부 톤과 충돌하면서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고 표정이 더욱 딱딱해 보이게 만듭니다. 송기남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던 그는 편한 바람막이 점퍼를 찾던 중 세일 중이던 카키색 점퍼를 샀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난하고 때가 덜 타고 몸에도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점퍼를 입는 날만 되면 아내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당신 오늘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여. 입꼬리가 자꾸 내려가 있어. 기분 안 좋아? 기남 씨는 억울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꾸 그런 말을 듣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행 사진을 정리하던 중 카키 점퍼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눈밑이 더 꺼져 보였고 입가는 딱 굳어 있었으며 전체적인 인상이 마치 군인의 점검을 받는 듯한 엄격하고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저렇게까지 굳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옷 하나가 내 표정을 그렇게 만들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이후 그는 산에 갈 때도 베이지색이나 밝은 파란색에 가벼운 점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사진 속 자신도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아내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당신 오늘 좀 젊어 보이네. 어디 여행 가도 되겠어. 탁한 색은 우리의 분위기를 눌러앉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표정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감정선이 중요해지는데 탁한 색은 그 감정선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색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은 색을 통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어 입는 옷의 색이 우리 마음의 무게를 더하지 않도록 탁한 올리브색 계열의 옷은 자연스럽게 옷장에서 떠나보내는 게 좋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색을 입고 누군가로부터 오늘 왜 기운 없어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건 옷의 문제가 아니라 색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어제보다 더 성숙해졌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옷 하나로 오해받지 않도록 색의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색은 당신의 얼굴이자 당신의 첫인상입니다. 나이 들수록 색이 말하는 언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 작은 차이가 우리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바로 검은색입니다. 검정은 세련됨과 품격을 상징한다고들 합니다.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검정 옷을 선택합니다. 무게감 있고 날씬해 보이고 단정한 인상을 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어 검은색이 주는 힘은 달라집니다. 강함보다는 냉정함, 단정함보다는 거리감, 세련됨보다는 쓸쓸함이 먼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윤자 씨는 칠순을 넘긴 후에도 늘 단정한 스타일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봐도 검정 정장에 검정 구두, 심지어 우산도 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정을 좋아했습니다. 어디든 잘 어울리고
오염도 잘 티나지 않아서 늘 깔끔한 느낌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네 모임에서 점점 대화에 끼기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말을 걸다가도 쉽게 자리를 떠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오해였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말을 실수했나?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은 동네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너무 검정만 입으셔서 다가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품이 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뭔가 마음을 닫고 계신 느낌이 들어요. 윤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거울 속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검정 옷이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고 주름 하나하나가 더 도드라져 보이며 표정이 마치 감정을 숨기는 듯 굳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옷장에 검정 옷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 밝은 회베이지 코트를 입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놀랍도록 사람들의 반응을 바꿔놓았습니다. 요즘 훨씬 부드러워 보이세요. 표정이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검정은 때론 강함이지만 나이 들어선 그 강함이 벽이 되기도 합니다. 검정은 빛을 흡수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얼굴도 따뜻한 표정도 자연스럽게 눌러버립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이 어두우면 기운도 어두워진다. 기운이 어두우면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면 관계가 끊어진다.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모가 우리의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혹시 당신도 검은 옷을 습관처럼 입고 있지는 않나요? 그 옷이 편하고 익숙해서 당연히 입어왔지만 실은 그 검은색이 사람들과의 거리마저 검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검정을 잠시 벗어두고 당신의 따뜻함과 여유를 색으로 표현해보세요. 더 이상 세련됨을 검정으로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멋있고 밝은 색이 당신의 마음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바로 진한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은 예부터 왕족이나 고귀한 사람들의 색이라 여겨졌습니다. 특별한 행사나 품격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색이죠. 하지만 이 색이 노년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자칫 무거움과 피로감을 동시에 동반하게 됩니다. 강미화 씨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 후배들과의 만남이나 작은 모임에 나갈 때도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자주색 원피스를 자주 입었습니다. 색이 주는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이 자신의 이력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고 자존감도 지켜주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우울하신가 봐요. 표정이 안 좋으셔서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전혀 그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상대는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미화 씨는 집으로 돌아와 지인이 찍어준 사진을 다시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자주색이 주는 고급스러움은 분명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거리감과 쓸쓸함, 그리고 차가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화 씨는 옷의 색을 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쪽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연보라색이나 밝은 아이보리, 은은한 살구빛이 주는 여유로움이 자신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조금씩 체감하게 된 것이죠. 자주색은 정중하고 품위 있는 인상을 주지만 동시에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얼굴은 말보다 많은 걸 전달합니다. 주름, 눈빛, 표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진한 자주색은 그 말들을 덮어버립니다. 따뜻한 말투도 부드러운 눈빛도 자주색의 그림자 아래선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솝우화 중 공작과 까마귀 이야기 아시죠? 공작이 자신의 화려한 깃털을 자랑하자 까마귀는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의 깃털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내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모든 걸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입고 있는 자주색 옷이 당신의 따뜻함을 가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 옷을 입을 때
당신의 마음은 편안한가요? 아니면 어딘지 모르게 굳어진 채 거리를 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색은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가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걸 우린 생각보다 자주 잊습니다. 진한 자주색이 가진 고귀함을 이제는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에 더 가까운 색으로 삶을 환하게 밝혀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보다 분위기로 소통합니다. 그 소통을 가로막는 색을 잘 골라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바로 칠흑 같은 남색입니다. 남색은 깊고 진중한 느낌을 주는 색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때때로 우울함과 외로움을 동반하기도 하죠. 특히 칠흑처럼 어두운 남색은 조명을 받지 않으면 검은색과 비슷하게 보이고 피부의 생기를 앗아가는 무서운 그림자를 만듭니다. 김정태 씨는 은퇴 후 독서 모임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언변도 좋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이상한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태 형님 요즘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뭔가 우울해 보이세요? 힘든 일 있으신가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 없었고 오히려 삶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건넨 한마디가 그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당신 요즘 남색 셔츠만 입고 다니잖아. 표정이 더 어두워 보여. 웃고 있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정태 씨는 자신의 사진들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남색 셔츠를 입은 사진에서 그는 확실히 얼굴빛이 어두웠고 눈에 생기가 없었으며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았지만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았구나. 그 후로 그는 옷장에서 남색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하늘빛 셔츠, 밝은 민트색 니트를 입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형님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오늘 아주 좋으신 날인가 봐요. 그 말을 들으며 정태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냥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내 마음까지 밝아졌다고 느끼는구나. 남색은 생각보다 많은 이들의 옷장에 숨어 있습니다. 무난하다고 세련됐다고 생각해 자주 입지만 그 색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갑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린 자주 놓칩니다. 명심보감에 몸을 단정히 하고 색을 바르게 하면 사람이 저절로 따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색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화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 사이 온도를 맞춰주는 행위입니다. 혹시 당신도 남색 옷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그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딘지 모르게 서먹서먹해진 적은 없었나요? 색은 때때로 우리가 말하지 않은 감정을 대신 전합니다. 그게 고요한 슬픔일 수도,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이 들어 입는 옷의 색은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주변 사람들과 부드럽게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칠흑 같은 남색은 그 다리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깊은 어둠에서 한 걸음 물러서 당신의 빛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결코 어두워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수많은 시간을 지나왔고 그 속에서 얻은 지혜는 밝은 색만큼이나 따뜻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색, 회색, 올리브색, 검정, 자주색, 남색. 이 색들은 한때 세련됨과 단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피부의 색이 바래지고 표정이 섬세해질수록 이 색들은 우리의 생기를 감추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옷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지금의 감정, 그리고 관계를 맺는 자세까지 모두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은 값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당신을 더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좋은 색을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옷장의 색 하나를 바꾸는 것이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주변 사람들의 말투마저 부드럽게 바꾼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당신의 옷장에는 어떤 색이 가장 많나요? 그 색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색은 당신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감정입니다. 그 색이 당신에게 위로를 주고 거울 속 당신에게 오늘 참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옷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회색, 자주색, 검정 옷이 많다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당신에게 따뜻함을 주는 색으로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 소개했던 밝은 살구빛, 은은한 하늘색, 부드러운 베이지, 잔잔한 연보라 같은 색들은 당신의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을 담아줄 수 있는 마음의 외투가 되어줄 것입니다. 중국 철학자 순자는 몸을 단정히 하면 말이 따르고 마음이 바르면 사람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색은 그 단정함과 발음을 가장 먼저 말해주는 도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더 좋은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옷장의 색을 바꾸는 그 순간 당신의 삶도 함께 밝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변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늘 같은 어두운 옷만 입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 곁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또 다른 일상에 위로와 지혜가 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해드릴게요. 당신이 입는 색만큼 삶이 더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